안녕하세요. 부동산 골라주는 누나 레지나TV입니다. 요즘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로 인해서 계획했던 시기에 집을 매도하지 못하시거나 그리고 인근 시세가 오른 만큼 재계약을 못하신 그런 임대인분들 많으시죠? 제가 속한 이 대구 월배 지역도 그 세입자의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매도 물건 자체에 세입자가 이사 나갈 수 있는 기간을 명시를 해서 물건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정 임대차 보호법이 적응이 되고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트러블도 꽤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적응되는 시간이 좀 짧았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 입주 물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간에 대한 것과 임대료 상한선에 대한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또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이사를 생각했던 분들은 살던 집에 계속 머물게 되고 그리고 매도 물건 자체도 당장 팔 수 없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물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한 주가 다르게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집을 구해드려야 되는 주변 분들이나 또 지인들 그리고 또 가끔씩 만나게 되는 그 알뜰한 신혼부부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임대인분들은 이 법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서로 본인의 재산도 지키고 그리고 임차인과의 트러블도 피하시려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어떤 트러블에 있어서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개정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주요 5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개정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편 레지나TV가 알려준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전세 주기 힘들다고 전해다오 라고 하고 싶네요. 자, 우리 갱신 거절 사유 주요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유는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연달아서 2개월이 아니라 따로따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내야 될 날짜에 조금씩 미뤄서 했을 때 총 2개월분의 차임이 연체가 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세를 계약하실 때 월세가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오른 차임 보증금에 대해서 그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서로 또 주의해서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 거절 두 번째 사유, 존 비속이 실거주로 입주하는 경우. 직계 존 비속의 범위는 알고 계시죠? 저와 저 위에 부모님, 그 다음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님, 그리고 밑에 저희 자녀, 그 다음에 손자, 손녀까지 진짜 가족이 내가 살겠다고 입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 세 번째 사유는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나 수도권에서는 위로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얼만큼의 돈을 송금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합의하에 내가 얼마나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갱신 거절 네 번째 사유, 임차인의 허위 신분 혹은 용도 외의 사용, 그러니까 주택으로 임차를 해서 상업용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본인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든지 그런 식의 약간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갱신 거절 5번째 사유,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했을 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 그런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혹은 동의 없는 인테리어, 이 부분이 조금은 애매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초기에 이제 계약 갱신을 할 때에는 임대인이 집 내부를 확인 후 계약 갱신을 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임대인 편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주요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임대인분들 전세 놓기 참 힘드시죠? 내 집에 마음대로 새도 못 놓고 그리고 이사도 못 들어가고 참 이모저모 불만이나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이유로 아파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매물 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했다면 조금 위로는 되실까요? 주마다 단위가 틀려진다면요. 저 레지나도 세입자로도 살아보고 그리고 이사가는 서러움이 싫어서 실거주로 또 집을 사보기도 하고 또 다가구 주택에 매수를 해서 다가구 주택에 주인 세대 살면서 임대업을 해보기도 했고요.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이 많았던 적, 상승폭이 컸던 적은 제가 부동산을 했던 한 12년간의 경험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 간에 이 좁은 세상에서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원만하고 부드럽게 또 지혜롭게 잘 해결해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임대차로 인해서 임대인, 임차인 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분쟁 조정을 해달라 심의를 올리는 부서가 있어요. 사실은 임차인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협의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든 좋은 해법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저 레지나도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민 생활과 연결된 법들은 제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80 먹은 노인도 가 20살 된 성인도 쉽게 임대차하고 집도 사고 팔 수 있도록 간단하게 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모임에서나 동호회에서나 회장과 총무를 뽑는 것은 우리가 내는 회비로 우리 모임이, 우리의 동호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 즐겁고 더 재밌고 또 유익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대표를 뽑은 것이지 우리가 내는 회비를 가지고 마음껏 쓰라고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그 어려움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좀 답답한 마음에 좀 말이 길어진 것 같네요. 이상 개정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 레지나도 자주자주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겨울 나시고요. 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